몸이 불편한 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두 손 두 발이 없는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학교에 갈 수 없다고 의사가 말했지만 부모는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싶었다. 아이는 학교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일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진흙투성이가 되어 집에 돌아왔다. 부모가 학교에서 뭘 했냐고 물으니 웃는 얼굴로 럭비를 했다고 했다. 그렇게 즐거웠어? 부모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안심할 수 있었다. 아내와 나는 영국으로 휴가를 떠났다. 한국에서 런던까지의 비행은 길고도 길었다. 우리는 호텔에 체크인한 다음 하루 종일 런던을 구경하러 다녔고 녹초가 되어 숙소로 돌아왔다.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쓰러지듯 눕자마자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창문으로 밖을 살펴보니 곳곳에 경찰들이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2층에서 강도살인이 일어났다고 큰 소리로 말해주었다. 다행히 우리는 3층에 있었다. 나는 경찰이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막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살인마가 3층으로 올라오진 못하리라 확신했다. 우린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자 다시 피로가 몰려왔고 아내와 나는 잠을 자러 침대로 다시 들어갔다. 꼭 그 나쁜 놈이 잡혀야 할 텐데. 첫 번째 이야기. 학교에서 아이들과 럭비를 했다고 하는데 두 손과 두 발이 없는 아이는 어떻게 럭비를 한 것일까요? 바로 아이는 럭비공이 되어서 반 아이들과 럭비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영국에서는 1층을 그라운드 플로어, 2층을 퍼스트 플로어, 즉 1층, 3층을 세컨드 플로어, 즉 2층이라고 하는데 남자는 경찰이 세컨드 플로어라고 하는 것을 2층이라고 생각했죠. 즉 살인마와 부부는 같은 층에 있는 것입니다. 평소 나는 지하철을 자주 이용한다. 내가 자주 이용하는 역에는 매일 아침 통근 시간마다 역 내에 앉아 뭔가 투덜투덜 중얼거리는 남자가 한 명 있었다. 어느 날 호기심이 동한 나는 그 남자 근처에 서서 그가 중얼거리는 걸 들어보기로 했다. 그의 눈앞으로 조금 뚱뚱한 아줌마가 지나갔다. 그러자 남자는 돼지 라고 중얼거렸다. 뭐야, 단순한 욕이었나? 사람을 동물에 빗대고 있었을 뿐이잖아? 흥미를 잃은 내가 그에게서 멀어지려는 찰나 남자는 앞을 지나가는 샐러리맨을 보고 사람, 확실히 엄청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긴 한데 다음날도 심심풀이 삼아 그의 말을 엿들었다. 남자의 앞으로 깡 마른 사람이 지나갔다. 그러자 소? 저렇게 야윈 사람을 보고 다음엔 아주 전형적으로 비만 체형인 남자가 지나갔다. 야채? 돼지가 아니라? 나는 하루 종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한 가지 생각을 해내게 되었다. 그는 어쩌면 현생이 아닌 이전의 생을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몇 번이나 남자를 관찰하는 사이 의문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남자에게 지금까지 가져온 의문과 남자의 능력을 손에 넣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청원했다. 남자는 잠시 멍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다 이내 내 머리에 손을 댔다. 그 다음날부터 남자는 역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체 그 남자는 뭐였을까? 나는 남자가 가졌던 능력을 손에 넣었다. 헌데 그 능력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건 단 하나. 그 사람이 이전 식사에 무엇을 먹었냐 하는 것이다. 너무나 시시한 능력에 나는 그만 웃어버렸다. 독신 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남자가 사는 곳은 평범한 아파트지만 이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커튼의 형태나 쓰레기통 위치 같은 게 미묘하게 변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최근 들어 다른 누군가의 시선을 느껴지는 나날에 기분이 나빠진 남자는 친구에게 이 일에 대한 상담을 했다. 혹시 스토커일까? 경찰 신고가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실제 피해가 없으면 경찰은 움직이지 않는다던데. 친구는 나에게 캠코더 촬영을 해보면 어떠냐고 조언해 주었다. 만약 진짜 스토커가 있다면 증거품이 될 테니 경찰도 납득할 거라고 했다. 친구는 매우 구체적인 방법과 비디오 카메라를 빌려주기까지 했다. 이에 힘입어 남자는 바로 캠코더 카메라를 설치했다. 다음날 아침 나가기 전 녹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나갔다 돌아온 남자는 더욱 초조해졌다. 방 안에는 침입자의 흔적이 여느 때보다 확실히 남아있던 것이다. 이건 진짜 스토커가 찍혀있을지도 모르겠네. 남자는 이렇게 말하며 캠코더 녹화를 멈추고 재생을 시작했다. 한동안은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았다. 그러나 날이 저물고 얼마 있지 않아 낯선 여자가 부엌칼을 가지고 방에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잔뜩 위축된 남자는 곧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찍혀있어! 스토커 찍혀있어! 공포를 넘어 완전히 흥분한 남자는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친구에게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해주었다. 쓰레기통 뒤지고 있어.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 여자가 방 안을 돌아다녔을 걸 생각하니 남자는 등에 소름이 돋았다. 이걸로 경찰도 움직여주겠지? 남자가 한가닥 희망의 마음을 놓고 있던 중 화면 속 여자는 남자 방 옷장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와! 옷장에 들어갔어. 게다가 나오질 않아.
남자가 친구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중 또 다른 누군가가 방에 들어오는 게 보였다. 그리고 영상 속 남자는 점차 가까워지더니 이내 영상이 멈췄다. 첫 번째 이야기. 먹었던 음식을 맞추는 능력인데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즉 그 남자는 사람을 식사로 먹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영상 마지막에 등장한 남자는 자기 자신이고 캠코더를 종료시켰다. 즉 스토커는 아직 옷장에 있고 통화 내용을 모두 듣고 있는 것이다. 집에서 뉴스를 보는데 어렸을 때 내가 살던 집이 뉴스 속보에 나왔다. 여자아이로 추정되는 사체가 내가 살던 집 뒷마당에 묻힌 채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너무 충격받아서 핸드폰을 찾아 아버지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지금 뉴스 보고 계세요? 아니, 왜? 큰일 났어요. 우리 예전에 살던 낡은 집 기억나죠? 지금 뉴스에 나오는데 그 집 뒷마당에 어린아이의 시체가 발견됐어요. 우린 그것도 모르고 마당에서 놀았다고 생각하니 너무 끔찍해요, 아버지. 정말 무섭구나. 나도 그런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너무 안타까워요. 아이의 부모님이 너무 안 됐어요. 누가 그 어린 여자애한테 몹쓸 짓을 한 건지 몰라도 천벌 받을 게다. 어쨌든 지금 경찰이 조사 중이니 조만간 범인이 밝혀지겠죠? 그래, 꼭 그랬으면 좋겠구나. 나는 혼자 살고 있는 20대 여성이다. 나는 4층에서 살고 있는데 요즘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2주 전부터 문 옆에 이상한 번호가 계속 생겨나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누군가 볼펜으로 써놓은 것 같다. 누가 대체 왜 이러는지 알 수조차 없어서 답답해서 미치겠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문을 확인해보면 누군가가 내 자리에 새로운 번호를 써놓는다. 처음엔 4개밖에 없던 번호가 이제는 56개로 늘어났다. 한 번은 누가 써놓은 건지 확인하려고 밤새 지켜봤는데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새벽이 돼서야 나는 포기하고 자러 들어갔다. 그런데 일어나서 확인해보니 새로운 번호가 또 생겼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대체 뭔지 궁금해서 이제는 미칠 지경이다. 숫자의 나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야기. 여자아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이미 여자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여자아이를 죽인 것은 아버지라는 의미이다. 두 번째 이야기. 이 숫자를 4자리씩 끊어서 읽어보면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자의 자는 시간을 확인하고 숫자를 벽 옆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소녀가 있는 곳에 별님이 내려왔습니다. 뭐든지 원하는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요. 별님은 말했습니다. 소녀는 울어버렸습니다. 내 가족을 없애줘. 그딴 가족 지긋지긋해. 다음날 소녀가 눈을 떠 1층에 가보니 언제나처럼 엄마와 아빠, 오빠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후회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별님이 소녀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마음에 들었니? 소녀는 말했습니다. 어제 말한 소원을 물러줘. 별님은 말했습니다. 한번 이뤄진 소원은 물을 수 없단다. 소녀는 울고 말았습니다.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 있었다. 최근에 신경 쓰이는 일이 하나 있었다. 심야 아르바이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창문에서 별을 바라보고 있는 소녀가 있었다. 그 소녀는 질려하지도 않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엔 이 정도로 신경이 쓰이지 않았는데 자꾸 마주치다 보니 자신의 마음속에 소녀의 존재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커져가는 사랑을 참을 수 없게 된 남자는 아파트의 소녀에게 고백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뛰는 가슴을 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마침내 소녀의 집 앞에 도착하게 되었다. 벨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다. 집에 없는 걸까? 생각해서 문고리를 돌리자 그대로 문이 열렸다. 거기서 그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다. 첫 번째 이야기. 가족을 모두 죽여달라고 했는데 다음날 가족은 왜 죽지 않고 살아있던 걸까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은 친부모, 친형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친부모는 어딘가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별을 보는 소녀는 사실 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을 맨 채 자살한 시체였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남자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소녀가 별을 보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